사실 이 두 분이요 고정으로 함께 하다가 우리 김한규 의원이 청와대에서 부른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주 정이 없는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다 저까지 잘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 공영방송 참 문제 많다. 이 찐보수들이 나오질 않는다. 네. 이 고소 고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아 역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준석 전 대표가요. 음. 그렇게 말하지 마. 대통령 관련한 주제로 부르면 다 도망가 버린다 찐보수들이.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부를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민감한 이슈일수록. 네. 사실이 아닌 걸 확인해 주셔야죠. 전 나오지 않습니까? 주제를 가리지 않고 네. 뭐든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 네. 저는 한 번도 늦잠 자서 방송을 펑크낸 적은 없습니다. 아 누구 저격한 겁니까? 아니 근데 그렇진 이 이야기는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슬며시 다른 스케줄 핑계 댄 적이 있다. 없어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예. 와. 무슨 이야기든지 항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주제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저분은 진짜 걱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슈를요, 마지막은 이재명 이슈로 그냥 갑니다. 걱정이 없어요. 피할 이유도 없고. 네. 대단하네요. 예. 우리 더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는 당내에서 안 나오고 있나요? 그럼요. 더 라이브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그렇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혹시나 나오면 그걸 오해라고 꼭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할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땡땡땡이 가장 걱정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마치 복고풍 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 기억나실 텐데 진박 친박 논란 기억하실 네. 겁니다. 8년 전인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네. 당시 수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 우리 한동훈 장관도 계시고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권 그대로 모습을 반복을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으로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조롱으로 네. 느껴졌습니까? 아니 너무 훅 들어오셔서. 네. 근데 참고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도 누구보다 잘하세요. 물론 정무수석실에 좀 늦게 들어가셔서 울산시장 가명수산으로 할 때는 안 계셨던 거죠. 저희 국민의힘과 용산의 대통령실은 그런 방식으로 네. 공천에 개입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우, 김병민 최고위원이 네. 최고위원이 된 이유가 있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일단 불거진 상태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터졌어요. 예, 태의원의 후원금 내역에 시의원, 구의원 가족 명의, 본인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 그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마이크 앞에 오늘 직접 섰습니다. 기자회견 보고 오시죠.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제 핸드폰을 해킹하고 지인들에게 피싱 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 가짜 계정을 만들어 후원금을 갈취하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종북 단체 대진연이 제 지역 사무소를 무단 점검하는 사태도 벌어진 와중에 제 보좌진 중 구 누가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까지 불법 녹음하여 불법 유출시켜 정치 공세에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이거 생중계로 봤는데요. 네.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불법 후원금 의혹, 강력 부인하고요. 여기에 또 그 김정은 정권 얘기도 뭐 나오고, 톤 자체가 너무 좀 세가지고,
조금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은. 네.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네.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누군가가 이거를 다 공개해서 문제가 드러난 일인데 집단 리치는 보좌관들한테 리치를 당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태영호 의원님이 국내 정치에서 뭔가 좀 잘못 배우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무조건 부인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오히려 국민들이 사랑을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 김병민 최고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 인정 잘하시고. 잘 안 하는데. 네. 잘 도망다녀요. 제가 제주도라서 지역구가 태용 의원이 4.3 관련해서 유족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태용 의원님이 정말 사과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사과가 없습니다.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으셔서 그게 지금 한국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 저 김병민 의원님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이잖아요. 예. 태영호 최고위원. 이걸 어떻게 당과 조율을 해서 기자회견을 잡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지도부랑 조율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어허.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일단 뭐 동료 최고위원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김한기 의원님께서 이제 뼈아프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네. 정치 어디서 배웠냐? 근데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민주당의 모습들이 자꾸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그거 이따 할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따 할 근데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태용 의원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녹취록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잘못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본질이 뭐냐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규정하고 난 다음 잘못돼 있는 다른 데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 얘기 나왔을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 일에 대해서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태영 의원 사건도 병합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오늘 긴급 윤리위가 소집이 됐고요. 네. 이제 태영호 의원권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마 국민의힘 윤리위가 판단할 겁니다. 그 이진복 수석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이 당무 개입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이제 전당대회 때 안철수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당무 개입 의혹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유난연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비판적인 네. 발언도 좀 있었고요. 요거는 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안철수 당시 후보가 유난연대를 얘기하니까 유난연대라고 썼어요. 안철수 의원은. 네. 그런데 이진복 수석이 안윤연대라고 하지 이진복 말라고. 수석의 말이었군요. 굉장히 억울했었어요. 예. 그때. 대통령을 전당대회 과정에 함께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표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진복 수석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3월 8일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 바로 다음 날인 3월 9일에 그 같은 얘기를 할 저간의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네. 이런 일들을 끌어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괜히 국민의힘과 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이 억측과 오해를 낳게 만들었던 녹취록인 것 같아서 네.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이 생각합니다. 공천 개입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부인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도 돈봉투 사건 그냥 부인하면 되는 건가요? 녹음 파일 있는데 국민이 다 들었는데 부인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억측과 오해가 아니고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태영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가요? 아니 이진복 수석이 잘못한 거잖아요. 당신이 최고위원으로서 모두 발언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라고 겁을 주시고 공천 생각한다면 잘해라고 얘기한 건데 태영호 의원은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보좌진들한테 공유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라고 얘기했을 뿐 사실 피해자 아닙니까? 그 본인이 과장했대요. 네? 태영 의원이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과장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보좌진을 가장 신뢰합니다. 보좌진을 믿지 못하면 정치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보좌진들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 네. 보좌진한테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면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이 열심히 윤리위원회도 열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합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공천 개입 중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그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얘기를 할 텐데 태용 의원이 본인이 했던 말이
과장된 거짓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한규 의원님과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태용호 의원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아요. 녹음 파일을 신뢰하는 네, 거죠.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태용호 의원께서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또 태용호 의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네. 너무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태영호 의원이 녹취록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가정하면 예.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거짓말로 보좌관한테 악용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됐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 상황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그 내용들을 받아들인 보좌관은 우리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진짜인 것처럼 믿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국회에 이제 보좌진들 같이 있기 때문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얘기 저 얘기를 옮겨서 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면 있지도 않은 대통령실이 이 최고위원에게 뭔가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그렇죠. 메시지 그리고 최고위원이 본인의 공천을 위해서 나의 메시지를 누군가 눈치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렇죠. 이런 발언했다는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고 네. 그리고 저도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어느 네. 누구도 이런 얘기 좀 해라 압박하거나 겁박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월요일 목요일 최고위원회 회의 때마다 아씨 내일은 무슨 얘기하지?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고뇌하는 것 같아서. 누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 없었어요? 지침 없었어요? 지침? 아무도 없습니다. 아, 없었어요? 예. 뭐 비대위 얘기가 있던데 뭐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제가 그 지금 최고위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을 한 비대위 전문가거든요. 아, 전문가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 다음으로 비대위 전문가예요. 비대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에 아니, 그러니까요. 당선을 시켜준 네. 거고요. 사실은 제가 비대위 2번 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위기 상황도 네, 많았지만 네. 우리는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김병민 최고위원 공격 시간이에요. 일단 부인하면 된다고 하셔갖고 부인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은 거 하나 배워놨군요. 좋네요. 네. 우리 자, 김병민 최고위원이 야당인 민주당에게 띄우는 너희 당이 걱정돼. 네. 뭔지 돈봉투겠죠, 네. 돈봉투. 들어보겠습니다. 네, 볼 것도 보이는 없어요. 그냥 보여요. 네, 하나, 돈봉투요. 둘, 셋. 그냥 돈봉투가 아니고요. 사라진 이게 돈봉투입니다. 뭐죠? 돈봉투 녹취가 다 나왔잖아요. 네. 윤관석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녹취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파리에서 문제가 없으면 왜 들어옵니까? 파리에서 들어오고 검찰까지 가서 나를 구속하라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냥 적당히 어물쩍 몇몇 사람 탈당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들 곧대로 다 듣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탈당을 약간 봄나들이 소풍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갔다가 민영배 의원처럼 다시 의기양양하게 아, 들어오기도 복당했습니다. 하고. 그렇죠. 송영길 의원 탈당해서 나갔는데 당에 있는 김의겸 의원한테 대변인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게 막 슬픈 표정들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탈당이 아니라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인 윤리심판원이 즉각 가동해서 징계 조치해야 되는데 민주당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소나기만 피해보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뭐 소나기 정도가 아니고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저는 뭐 네. 태풍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당이랑 동료 의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또는 수사 과정에서 또 누명을 벗겠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우리 당에 내는 총선 승리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 되게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여기서 저희가 뭐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상황이 아니라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성만 의원도 폭발해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순서는 어떻게 돼갑니까? 무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에서 따로 제안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이시던데.
자, 이 영상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있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화법이 너무 재밌잖아요. 아, 재밌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안민석 의원은 잘 지내시나요? 오늘 안민석 의원이 음주운전, 불륜, 사기,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바탕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저런 화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당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로 시선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최고위원님이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일단 짚고 그리고 난 문제는 짚고 다음에 하셨고요. 한마디를 하고 얘기를 해야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 좀 아, 곤란하지 죄송합니다. 않겠습니까? 네. 얘기는 하고 그리고 아, 물어봐야죠. 그러고 물어보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당에서 논의한 방식의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대표님의 스타일이신 것 같고. 스타일. 네. 다만 지난 송영길 당대표가 됐을 때 전당대회 때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이재명 당대표와 접니다. 저희만 의원이 아니었거든요. 아, 저희 그래요? 보궐로 들어와갖고 아, 네. 당시에 이제 의원이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책임을 얘기하는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좀 언짢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당에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다시 또 사과를 했고요. 네. 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만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배지 달고 드라이브 처음 나온 거거든요. 아, 두 분 다 김한규 의원. 조금 어려운 질문은 오늘은 좀 힘겨워하시네, 두 분 다. 함께 이 해주셔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